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심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심장은 크게 네 군데로 분류가 됩니다.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피를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체순환 과정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혈액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있는 곳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곳이 좌심실이다. 즉, 그 심장의 네 군데 벽 중에 가장 벽이 두꺼운 것이 좌심실이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심근의 활동 전이는 골격근에 비해 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근육의 활동 전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휴지전이 상태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탈분극이 일어난 이후에 재분극이 일어나요. 그런데 심근 같은 경우는 심방의 재분극 따로, 심실의 재분극, 심방의 탈분극 따로, 심방의 탈분극, 그 다음 심실 탈분극, 그리고 그 순서대로 또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골격근보다.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심근의 활동전이 곡선에서 고평부가 생기는 것, 즉 활동전이가 생기면 탈분극이 생기는 이유는 철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가 철이 아니다. 철이 아니라 Ca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심장의 흥분 과정이나 그 전도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심장 리듬이 이상해진 경우를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한다. 너무 천천히 뛰면 서맥, 너무 빨리 뛰면 빈맥이라고 한다. 그거를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광센서에서 휴대를 요할 때 광원으로 LED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 일단 LED 저비용이고요. 소형이기 때문에 저비용이고요. 또 수명 또한 길고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광센서에서 광원으로 LED를 썼는데, 만약에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오래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열이 발생해서 줄열이 발생하면 그 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또 잡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센서 회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회로로, 자, 미지의 저항값을 측정할 때 저항 3개 기준 저항을 놔둬놓고 미지의 저항값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로는 뭐다? 휘스톤 회로다. 휘스톤 브릿지 회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생체 신호 측정용 전극에서 유리모세관을 이용한대요. 벌써 나오실 분은 나왔을 겁니다. 유리모세관을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산물에 KCl을 봉입하고 와이어 전극을 삽입하여 만들어지며, 전극으로는 은염화은을 이용하지만 스테인리스 강으로도 제작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유리모세관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마이크로피펫 전극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마이크로피펫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변 저항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저항 센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측정하는 센서다? 변위를 측정하는 센서다. 그런데 가변 저항 센서 같은 경우는 직선 변위뿐만 아니라 곡선 변위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성인의 심장박동이 분당 60회 미만으로 비정상적으로 천천히 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명절에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서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행이란 말은 보통보다 천천히 간다는 뜻이죠. 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보다 천천히 가는 맥을 서맥이라고 부릅니다. 즉, 분당 박동이 평소보다, 정상보다 떨어진다. 그거를 서맥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체내에 삽입하여 측정하는 전극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체내에 삽입할 수 있는 거 와이어 전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접 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효소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는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을 아셨다면 이거는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즉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활성화시킨다 아니면은 불활성화시킨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유출된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용기에 도달하여 수용기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만들면서 자극을 전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운동신경 말단에는 다수의 소포가 있고 이곳에 미토콘드리아 및 화학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등이 함유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흥분이 신경 종말까지 전도되면 소포 속에 저장되어 있던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신경 종말과 종판 사이 좁은 간격으로 화산 유출된다. 즉 확산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확산되면서 자극이 전달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8번의 정답은 1번 효소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는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활성화시킨다. 얘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변이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센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항 센서에 대한 종류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와 같은 내용이죠. 1번 열전선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죠. 압전 센서는 말 그대로 압전 센서입니다. 변형에 따라서 전류가 생긴다. 전이차가 생긴다. 3번 유도성 센서예요. 저항 센서가 아니죠. 4번 스트레인 게이지는 저항 센서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에 의해서 물질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현상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선택적 투과라는 말은 삼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래서 정답은 2번 삼투 현상이 되겠고요. 자 선택적 투과, 반투과성막, 용매가 움직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삼투 현상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